가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25년 3월 33번 질문입니다. 주제문은 적어놨네요. 감정으로 생겨난 피부 전도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33번은 제가 상국관에서도 먼저 수업을 했었을 때 소재를 한번 전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물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왜냐면 감정 상태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잠재의식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올 거예요. 24년 3월 40번에 나온 것처럼 subconscious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잠재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 글은 두 번째 단락이 중심 표현이 될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내용 잘 끌어당기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conduct electricity, 전기를 전도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전기를 전달한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전기를 전달한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거 맞아. 전기를 전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말을 한번 돌렸어요. 우리의 피부는 전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more or less 한 단어 처리하시고 꽤, 매우라는 뜻입니다. 안 외우면은 박살나겠지. 이 단어는 해석이 이상하게 될 거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피부는 전달해요. 전기를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소재 하나 툭 하고 던지고 지나갈 거예요. depending on, ing 분사구문처럼 보이고 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전기를 꽤나 잘 전달해요. 그래서 감정과 전기는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목적어 대시 등장했고요. 문장 구조가 꽤나 길어서 미리 한번 축약을 시켜봅시다. 지금 when이라는 부사절이 쫙 들어와 있어요. 쫙 들어와 있고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이거의 짝대기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일단 들어와 볼게요. 그 하위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 거를 볼까요? 맞네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왼문장이 지금 부사절로 들어와 있고 여기가 지금 중심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죠. 부사절에 쏘댓할 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So little that. 그래서 서연아 떨어져 있는 소댓 구문이에요. 제가 그랬죠. 콤마 소댓, 붙어있는 소댓, 떨어져 있는 소댓에서 대시 생략된다. 그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문장 부호를 보든지 문장 소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고 판단해야 된다. 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 부사절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러하게 될 때 어떻게 돼?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 개빡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어떤 강렬한 감정 같은 거, 정말 그런 거,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강렬한 감정과 같은 거에 자극이 될 때 우리의 몸은 sweat a tiny bit.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들어보셨죠? 스위트 아니고 땀 흘리다예요. 포카리 스웨트. 그래서 이온 음료죠. 땀 흘릴 때 나는 음료, 마시는 음료. 우리의 몸은 약간 a bit tiny, 아주 조금, 아주 약간 땀을 흘려요. So little that 집어넣고 해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So little that 아주 조금, 아주 약간 땀을 흘려서 그래서 어쩌자고 됐지? 아주 조금 땀을 흘려서
we might not even notice.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는 아직은 잘 느낌이 오지는 않지만 우리의 피부는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감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땀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게 어떻게 들어와야 할지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근데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 다음 문장 수인아 퍼즐 맞춰줘야 되겠네. And when 그리고 이러할 때. 자, 다시 부사절 껴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할 때 그러한 작은 방울들이 자 무엇의 방울? 땀 방울들이 그러한 작은 땀 방울들이 나타나게 될 때 땀방울 생길 때 그치? appear 순수한 자동사 맞나요? 수동태 쓰시면 안 돼요. appear 이거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땀방울들이 생겨날 때 가자고 우리의 피부는 이렇게 됩니다. Gets you more electrically conductive. 작은 땀방울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피부는 더 전기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달한다고요. 됐죠? 그 말이라고요. 결국에는. 됐지? 그러면 다시 결론을 지금 내놓고 가볼까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 결국에는 땀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우리의 피부가 전기 전달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땀이라는 거는 그냥 생겨나는 것 같지는 않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감정, 그쵸?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땀이 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격한 감정을 느끼는 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감정은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땀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전기 전도를 통해서 뭔가 지금 알아갈 것 같아요. This change in sweat gland activity happens. 또 나왔네요. 이러한 변화는 자 이건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땀방울이 생겨나게 되는 거 그런 거 말하겠죠? 어디에서 sweat gland activity라고 말을 하는데 땀샘이에요. 땀샘. 그러면 이렇게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는 주어 change, 동사 happens, 발생합니다. 자동사 맞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occur, take place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occurs, takes place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땀샘 활동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생겨납니다. 자, 말 조심하자 이제. 땀샘 활동의 변화는 생겨납니다. 자, 어떻게 생겨날까요? 말 조심해 볼까요? 서연이한테 여쭤볼게요. 감정적으로 막 격해져요. 혹시 땀이 나는 걸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확 타오르게 될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느끼지만 땀방울이 나는 건 못 느끼거든요.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생겨납니다. 완전히 without하게 생겨나요. 브락 하고 잡아볼까요?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 게 맞는데 가만 보니까는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누구야? Your conscious mind가 명사야? having이 명사야? 제 생각에 이건 전치사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지만 여기 보니까 have에 ing를 붙인 거는 동명사겠네. 그치?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특정한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도 의미상의 주어였다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쵸? 의미상의 주어. 그거 뭐였었어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목적격을 쓴 거고 소유격으로 쓰고 싶으면 어쩌고 저쩌고 mind 이렇게 나와도 되죠. 이게 소유격형이잖아요. 그렇죠? 필통에서 수업했던 거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즉 주어처럼 해석하셔야 되겠네.
땀샘 활동에서의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뭐가? 너의 의식적인 마음이 뭐 하지 못하고 이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마음이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having much say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표현을 보면은 이 발언권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뭔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잘 아니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할 수 없어요. without 걸려 있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말 좀 편하게. 여러분의 의식적인 생각은 모르고, 즉 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의식적으로 땀 흘리는 건 모르죠. 어디에 있어서? in the matter.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럼 그 문제는 뭐고요? 아, 내가 땀을 흘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땀샘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땀샘 활동의 변화 여러분 의식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만약에 너가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인텐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 강렬해지게 된다면. 즉 정말 감정이 격해지나 봐. 정말 감정이 격해지게 될 때는 아마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의 증가를 알아차려요? In sweat gland activity, 땀샘 활동의 증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은 있고요. 선생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서요. 그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말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아기가 막 울거든요. 그럼 막 울면은 땀도 송골송골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막 열을 내게 되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땀샘 활동의 증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소재 나왔습니다. 감정적으로 격렬해지게 되면, 감정이 북돋치면, 감정이 북돋아지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땀샘 활동의 증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땀샘 활동의 증가를 인식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땀샘 활동의 증가를 인식한다? 그럼 땀을 날 수 있는 걸 느끼는 건가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쌤, 전기 얘기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땀샘 활동이 있으면 피부가 전기 전달을 지금 하겠네요. 그쵸? 그럼 지금 던지고 들어와야 돼요, 지금. 땀샘 활동 증가되면 전기 전도가 어떻게 되겠냐고. 더 활성화되지 않겠니? This is particularly useful.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이야, 수인아, 이제. 이것은 특히나 유용합니다. 잠깐만, 그 이것은이라는 건 뭔데? 그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감정적으로 인텐스해지게 되면 땀샘 활동의 증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은 유용합니다. 어디에서? 과학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면 참 유용해요. Because 왜냐하면 it allows us to put an objective value. 강조해 주면서 들어갈까요? 펜 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가능하게 해주거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들어오면 되고, 우리 allow라는 동사는 가능하게 하다. 바로 지난번에 나와서 썼던 항상 쌍으로 가져가시는 거, enable. 그쵸? 얘도 가능하게 하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서연아, 심지어 예진은 얘도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거든요. allow가 enable로 바뀌어도 된다라는 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줄까? 우리가 뭐 하는 거?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어디에 집어넣는데? put. 어디에 집어넣는데? subjective state of mind. 주관적인 상태. 무엇에?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다가 객관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다니까. 그거 살짝 여쭤볼까요? 수인아, 그러면 이 주관적인 거는 뭘까요? 과학일까? 감정일까? 그렇네.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잖아요. 포커페이스를 쓰게 되면. 그러면 객관적인 가치는 뭐예요? 과학이 객관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뭔가 과학을 활용해서 됐어요? 과학의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걸 활용하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재 던졌고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과학적 접근법으로 감정 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땀샘 활동과 관련해서 나와야 되겠죠. 전기 전도 같은 거요. 미리 얘기하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왜 거짓말 탐지기 손 이게 딱 올려놓게 되면은 뭐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땀샘 분비가 조금만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아주 약한 전류를 몸속으로 흘려요. 그럼 땀샘은 어떻습니까? 땀이라는 것은 전기를 전도하게 되니 찌직하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거짓말한 거 딱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약간의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땀이라는 것이 전기를 잘 전도하게 되니 찌릿함을 느낀다? 그럼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불안하구나. 네가 진실되면은 땀 흘릴 일이 없지. 감정적으로 격앙될 필요가 없지 않냐? 됐죠? 소재는 살짝 거짓말 탐지기의 예시를 빌리면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We can actually measure. 우리는 실제로 뭐 할 수 있냐면 measure, 측정할 수 있어요. 뭘? 여러분의 감정적 상태를 측정한대요. 오, 객관적 과학적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감정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 By tracking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 뭐 함으로써? Tracking, 추적함으로써. 뭘 추적하지? 어떻게 너의 몸이 잠재의식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지지. 살짝 넣어볼게요. 무의식적으로. 그치? 지난번 40번 지문에서도 그렇게 들어왔었잖아요. 어떻게 너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 how의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의문사절의 동사. 너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땀을 흘리는지 추적함으로써 감정적인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through your skin. 여기 바로 나오네. 자, 그럼 어떻게 감정을 측정할 수 있지? 어떻게? by ing. 살짝 어떻게 함으로? 살짝 흘려봄으로써. 아까 얘기했잖아. 아주 약간의 전기를 살짝 흘려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피부를 통해 아주 약간의 전기를 살짝 흘려봄으로써 어떻게 너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왜냐면 땀샘 활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without 덩어리였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올려두고 아주 약간의 전기를 흘려보자고. 그러면 지금 막 불안한가? 불안하면 땀샘 활동이 좀 있겠지. 그럼 찌릿하나? 그럼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불안하구나. 야, 네가 진실되면은 땀 흘릴 필요가 없지 않냐? 그쵸? 거짓말 탐지기처럼요. We can then turn the subjective subconscious experience of emotional intensity into an objective number by figuring out how good your skins get it. 여기 조심하자. 일단 갈게. 우리는 그러고 나서 turn, 바꿀 수 있습니다 하면서 turn A into B 구조가 되는 거고요. into B 구조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바꾸다라는 뜻인데 뭐를 뭐로 바꾸냐로 들어와 보자는 거예요. 뭐를? 자, 감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 그러니까 무의식적, 그치? 감정적인 강도의, 감정적인 세기의
무의식적인 경험. 선생님 그게 뭐죠? 별거 아니야. 감정적인 세기의 경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그냥 이거를 말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난 거짓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재의식적이고 주관적이죠. 왜? 예림이가 거짓말하는지 저는 몰라요. 포커페이스를 쓰면 이게 subjective하고 subconscious한 experience죠. 감정적인 세계의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무엇으로 바꿔놓게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수치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라는 것은 완전히 과학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렇죠? 모함으로 by figuring out 알아내므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요런 거 어순 이상하게 보거든요.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알지 일단. 비동사 good 뭐뭐를 잘하다잖아.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수동태 있잖아요.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서연아 어떤 동사 쓸 수 있지? 수인아? 의미 강조? cat. 비동사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잖아, get이. 그치? 그럼 구조 보여요? good? get이 at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잘하다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얻다. 난리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요게 개추가 is인 거예요? 네. is예요, is. 근데 의미를 강조해 주려고 지금 get으로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오면 얼마나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엔. 그쵸? 끝이야. 알아냄으로써 객관적인 수치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뭘 알아내?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뭐 하는지, 트랜스퍼링 하는지,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전달하는지, 뭘? 전기의 흐름.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전기의 흐름을 전달하는지를 알아내므로 결국에 뭔 말이야? 전기를 잘 전달해? 그럼 저 사람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거고 뭔가 불안한 상태구나. 이걸 말하겠지 결국에는. 피부가 지금 전기를 잘 전달 못하나요? 땀이 안 나는 거죠. 그럼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일 거고요. 결국엔 그 말입니다. 됐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법이 감정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살짝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피부가 전기 전도를 잘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니? 이거는 땀새 활동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 맞죠? 그러면 땀새 활동이 증가라는 건 뭘 보여주는 거야? 감정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불안하겠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결국에 과학적인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전환시키는 게 지금 이 구조 아니에요 결국엔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흘렸는데 피부 전도가 잘 안 돼. 전기를 못 느껴. 그럼 그 사람은 땀샘 활동이 없는 거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상태니까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겠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기 뭐야 우리가 뭐 방탈출이나 뭐 그냥 뭐 보드 게임장 같은 데서 하게 되는 땀샘이란다. 거짓말 탐지기는 약간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국과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기 그 위에 뭡니까 국가정보원, 국정원 그런 데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아주 정확하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딱 봤었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전기 전도가 되는 것 같다. 아 불안한 상태구나.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그쪽으로 조사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제는 거짓말 탐지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인아 쏟아져 있는 거를 다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다 쏟아냈거든요. 그거를 이쁘게 하나의 유리잔에 담으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3번 지문이었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4번 지문. 저기 우리 학원 앞에 공원 가니까는 벚꽃 폈던데? 그러지 좀 말자. 34번. 냄새와 소리를 통한 식물의 의사소통과 생존을 위한 방식. 어제 상국관에서 이거 수업하고 그래서 벚꽃 꺾으실 분 했더니 그냥 서로 막 웃으시더라고요. 뭐 벚꽃 꺾어서 이 귀에 꽂을 거예요? 이렇게? 이 지문 읽으면은 조금 그럴걸요. 한번 해볼까요? 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식물들도 뭐 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할 수 있어. 엄청 깜짝 놀랐어요. 식물들도. Although not in the same way we do. 오유 문제 너무 좋지 않냐? Although we do. 선생님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봐. 얘 왜 있냐? 얘 부사절 접속사 아니야? 응. 그럼 원래 이 뒤에가 문장이었다라는 거야? 문장. 그치? 문장이었다라는 거야. 주어 동사가 아주 깔끔하게 안 보여. 여러분 거 교재 자료에도 보면은 나와는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더 깔끔하게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브로 바꾸는 순간 완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죠? 이거 원래 문장이었다고요. 근데 그 문장을 구성하는 애들이 다 사라졌다고. 왜? 분사구문이니까. 그럼 봐봐봐. 먼저 들어와 있던 거는 아마 얘랑 겹쳤겠지. 그치? They. 그리고 지금 not이 보이네? 그럼 부정문이었나 보네? 시제가 현재네? 그러면 do, not, communicate잖아?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사구문이랑 안 맞아요, 수인한 서연은. 왜냐면 선생님 그럼 동사원형 ing를 만드는 not communicating이잖아요. 그쵸? not communicating이 돼야 된다고. 왜? 날리고. 응? 겹쳤잖아. 이거 조동사형이 필요 없잖아. doing not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 이거 날리고 not ing잖아. 그게 맞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닌 이유는 뭐야? 수인아, 반복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렇게. 그치? 얘마저 어떻게 쓰는 거야? 얘마저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들어와도 됩니까? Not communicating? 네, 들어와도 되죠. 상관은 없죠. 근데 필자는 그것마저 지금 생략을 시킨 거니까 온전한 분사구문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동사 ing가 없잖아요. 됐죠? 또 하나 문법은 그 뒤에요. The same way we do. 구조를 가만 보니까 더 way 들어와 있어요. 이 do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do의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목관대 생략입니까? 아닙니다. 이 do는 대동사를 의미를 하죠. 대동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쓰는 명사. 대부사, 앞에 있는 부사를 대신 쓰는 부사.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쓰는 동사. 일반 동사니까 원래 여기도 communicate였겠지. 그치? 시제 현재고 위는 복수니까 communicate로 만든 거야. 그런데 선생님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는데요. 왜? communicate의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럼 여긴 있냐? 응? 여긴 있어? 뭐 그럼 communicate in 그럼 이게 명사 목적어냐? communicate는 의사소통할 때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communicate with 이렇게 붙이잖아요. communicate 타동사도 있어요. 전달하다는 뜻일 때는 그렇게 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의사소통하다라는 자동사니까 이것만 나와도 완전한 문장이죠. 원래 명사 목적어 나온다 자동사인데 그건 틀린 거고요. 얘를 이렇게 대체를 한 거고 그러면 주어 자동사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구성을 한다면 이거는 the way how 계열일 텐데 그렇지 나 뭐 말할 줄 알지? 그렇지 how 같이 쓸 수 없다. 그래. 대신에 how를 바꿔 쓸 수 있는 in위치 요건 된다. 그치? 어려운데요? 아니야. 배운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포텐셜을 바로 키우는 거예요.
됐죠? 분사구문 되게 특이하게 들어와 있어요. 식물들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똑같은 방식으로 소통하진 않지만 뭐 하는 만큼?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똑같은 방식으로는 소통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통을 해. 지금 말이 겹쳐버리죠. 그렇죠? 겹쳐버리니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식물도 소통을 합니다. 됐죠? Some express, 여긴 some plants가 생략이 됐네요. 또 겹쳐버리니까. 어떤 식물들은 express, 표현합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discontent를. 불만족? 맞아. 불쾌함. 자신들의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뭘 통해서? 첫 번째 소재, scent. 냄새를 통해서 자신들의 불쾌함을 표현해요. 그래요? 혹시 예진이 식물 톡 꺾어서 냄새 맡아봤어요? 어떻게 풀냄새 나나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냄새를 통해서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너 알지? that 무엇을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that smell이네. 너 그 냄새 알지? 난 no 뒤에 나와서 무조건 목적어인 줄 알았는데 습관적으로. 너 그 냄새 알지? 그 냄새. 뭔 냄새요, 선생님? that 주관대는 확실해요. that hangs in. 이게 걸려있다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좀 의역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기 중에 걸려있는 냄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hangs in을 같이 잡아놓고 스프레드 계열로 바꾸면 어떨까? 퍼져있는. 공기 중에 퍼져있는 그 냄새 알지? 식물 딱 똑 꺾었을 때 공기 중으로 나는 그 풀냄새 알지? After 뭐 한 후에 you've mowed the lawn. 너가 이렇게 한 후에 after에 같이 껴있어요. mow, 깎다. 무엇을? 잔디를 깎은 후에 공기 중으로 싹 퍼져있는 풀냄새. 그 냄새 알잖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Yes. 그래. 그 냄새. 그래. 그거. 야, 그거 실제로 뭔 줄 알아?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의사소통한다 했잖아. 예전에, 아주 예전에 평가원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냄새가 공중으로 퍼지면서 다른 식물들에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파리를 단단하게 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벚꽃 툭 꺾어서 귀에 꽂을 거예요. 벚꽃 냄새 좋잖아요.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되겠죠. 몇 가지 냄새. Some plants. 문장 삽입 괜찮겠네? 자, 어떤 식물들은 또 소리도 사용하고요. 소리. 선생님, 소리? 식물이 소리? 그래. 소리. Though at a frequency.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비록. 이걸로. 주파수로. 그걸 소리라고 지금 표현한 거구나. That we can't hear. 그렇네. 주파수 소리 안 들리잖아? 어떤 주파수? hear의 목적어는 안 보입니다. 목관 되겠네요. 당연히 which 되겠죠? 우리가 보통 들을 수 없는 그 주파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리는 소리라고요. 됐죠? Researchers experimented with plants and microphones. 연구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고마워. 식물들과 그냥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봤어요. 마이크는 아마 소리와 관련된 거겠죠?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오케이, C의 목적어. 오케이, C의 목적어.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겠고 이 친구 당연히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잖아.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로 걸려 있는 거니까 심지어 뭐뭐인지 아닌지의 계열은 여기 뒤에 or not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문장에서 사뿐히 생략이 된 거겠지. 다시 나와도 되는 거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받으려면. 그런데 어떻게 하자? if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 왜? or not이 끌려 나오게 되면 whether or not은 가능하나 if or not은
불가능하다. 웨더 오어낫은 가능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때 WH의 성격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if가 맞는 거 아니에요. 뒤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연구자예요. 연구자들이 녹음할 수 있는지 어떤 곤란에 처한 소리? 그 SOS 이런 SOS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과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They found 계속해서 연구자들은 found 알아냈습니다. that 무엇을 plants produce a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인데요. 클리킹 노이즈는 말 그대로 마이크 클릭하는 거예요. 마우스 딸깍딸깍 소리 나죠? 그래서 클리킹 노이즈가 딸깍거리는 소리예요. 딸깍딸깍딸깍. 식물들이 만들어낸데 선생님 시제가 안 맞는데요? 그래? 시제 안 맞아? 이게 틀린 거야? 과학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현재 시제. 그치? produced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만 생산했다는 거야. 지금도 식물들은 만들고 있대. 뭘? 고주파수, 높은 주파수니까 고주파수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hen, 언제? Stressed, 분사구문이다. When they are 이렇게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식물들이겠죠. 인칭 추론 나오자면 이건 연구자가 아니고요. when 뭐 할 때 식물들이 조금 뭐 짜증이 날 때, 식물들이 조금 뭐 불쾌해할 때 딸깍거리는 고주파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병렬, 그리고 can make 식물들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발견했대요. 다양한 소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무엇에 있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리에 있어서 소리도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가 사람이 이파리를 꺾을 때와 물이 부족할 때 아니면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 그 주파수의 소리가 다 다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 The sound a plant makes when it's not getting watered differs from the one it will make when a leaf is cut. 문장 구조 재밌지? 잡고 가자 일단. The sound 다음에 plant makes를 보게 되면 make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을 거고. 맞죠? 그 사이에는 부사절이 껴들어오면서 요렇게까지 가보게 되면 주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주어가 여기가 주어로 등장하고 여기가 지금 동사로 등장했네요. 그쵸? 그래서 구조가 지금 복잡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서연이가 지적한 것처럼 It's not getting watered를 썼었을 때 수동의 의미로 보자면 비동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지. 비동사 PP니까. 그러나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getting을 썼고요. 그래서 그러면 it's not being watered도 되나요? 왜 안 돼요? 되죠. 대신에 조금 의미가 좀 몸이 건조해질 뿐이긴 하겠죠. 어떤 소리?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자, 뭐 할 때 첫 번째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를 보는 겁니다. 식물이 충분한 물을 받지 못할 때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다르다. differ from 자동사예요. 무엇과 다르다? 또 시작이네. 이런 소리와 다르다. 어떤 소리? 또 시작이야.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 위에 거랑 구조 똑같다. 뭐 할 때? 나뭇잎이 잘려나갈 때, 나뭇잎이 툭 하고 꺾어질 때 식물이 내는 소리와 물이 부족할 때 식물이 내는 소리는 다르더라. 즉 그 위의 문장에 보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따라서 그 소리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와 나뭇잎이 툭 하고 꺾여 나갈 때 내는 소리, 그 주파수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식물을 꺾으면 안 되나요? 비명소리 아니에요? 비명소리? 그럴 수 있어. 그러나 it's worth nothing, 비동사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됐죠?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비동사 worth of예요. 자, worth가 아니라 y를 붙여보시라고. 그럼 worth of예요. 얘는 worth ing 안 됩니다. of ing를 깔아야 돼요. 또 조심. worth야. 뒤를 봐야 알죠. 저도 몰라요. 뒤를 봐야 알아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내용 이제 조심하세요. 무엇을, 목적어 된 맞습니다. 무엇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야.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 또 목적어 대생략. 띵크의 목적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 내용 조심하세요. 또 식물들이 울부짖는다. 어디 속에서?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벚꽃 꺾으셔도 된다는 거죠. 결국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다 하고 얘기합시다. It's more likely that these reactions are, 오히려 이럴 가능성이 있지. 뭐 할 가능성? 이러한 반응들은 이런 반응들이 뭐죠? 뭐 냄새를 퍼뜨린다라든지 딸깍거리는 고주파의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반응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겠지? 자동적인 생존 행위들이다라는 생존 반응일 것이다.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아야 하는 생존 방식의 기제로 나타나는 거래요. 그래서 사진 이쁘게 잘 찍으십시오. Plants are living organisms. 왜냐면 야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당연히 그리고 식물들의 주요한 목적도 오브젝션 아니에요. 거기 뭐 나와 있을 겁니다. 식물들의 주요한 목적도 명사일 때는 목적이에요. 객관적인 아니에요. 식물들의 주요한 목적도 당연히 생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식물은 도망칠 수는 없으니 그걸 냄새나 소리를 통해서 생존 방식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Scent, a sound are their tools. 냄새와 미안해. 빨간 펜으로 가야 돼. 결국에 냄새와 소리 이 두 가지 것들은 바로 식물들의 도구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 For defending against things that might harm them. 무엇을 위한 도구? 방어할 수 있는 도구예요. 무엇과 맞서서 가만히 있어보자. things 대신에 선생님 그럼 주관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위치로 바꾸시려고요? 그거 말고 what 괜찮잖아요. 선생님 더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what으로 바꾸면 against 선행사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 구성하니까요. 결국에 냄새와 소리라는 것들은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자, 무엇에 맞서서? 이런 것에 맞서는 방어 도구예요. against, 무엇에 대항하는, 맞서는, 무엇에 맞서는?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럼 그들은 바로 식물들이죠. 식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맞서는 보호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나 지금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SOS의 다급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 방식으로서 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뭐 어떤 게 휙 하고 날아올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이 확 피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요. 그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냄새와 소리를 퍼뜨린다는 것은 하나의 그 방어 도구일 뿐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4번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수 오늘 저기 뭐 벚꽃 저기 선배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거기 그 보면은 막 돌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주차 못하게. 거기 올라가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손이 안 닿으니까 심지어 목막까지 태워갖고 이렇게 벚꽃을 막 꺾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저기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오늘 뭐 해서 하고 인스타 올려요? 아니요. 뭐 그러셔도 되겠죠. 그거는 풀냄새가 나요. 그거는 그냥 생존 방식일 뿐이니 너무 저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35번부터는 이번 주 목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드디어 25년 3월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